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기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부부 이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 대화, 다시 말하면 이제 말하기와 듣기 기술이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 활용해서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 이 기술, 특히 말하기와 이렇게 듣기 기술을 이렇게 향상하고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대화 스타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이렇게 이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은, 일상적인 이렇게 말하기, 일 중심 말하기, 쉽게 말해서 서로 간단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인데, 이러한 말의 이렇게 특징은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이렇게 나누고 정서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친밀감을 높이시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또 이렇게 커피 있는데 커피 마실래요? 또 이렇게 직장 가기 전에 오늘 다녀올게. 오늘 무슨 일은 뭐 이러이러한 일인데 당신 일은 어때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뭐 혹시 당신 뭐 오늘 별일이 있으세요? 하는 이러한 그 친교 내지는 이 사교의 대화가 부부 사이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부일수록 이런 부부 사이에 있는 친교와 사교적인 대화가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심한 경우는 이게 각방을 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부부 사이의 관계 회로가 닫혀 있다. 그러면은 이 관계 회로가 이게 닫혀 있는 거를 우리가 열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기 위한 시도는 어떻게 하냐. 한쪽에서라도 이렇게 시도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변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이렇게 변해서 접근하는 거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말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뭐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가가는 이러한 그 나의 마음 상태, 이게 자존심이 강한 거죠.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삐져가지고 이렇게 상대방과 말도 않고 이렇게 담쌓는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가가서 감사하기, 칭찬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스타일 이 툴, 이 통제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화는 우리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부부 생활이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뭘 부탁하고 말해서 상대방이 내 말에 이렇게 응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이거 해주고 뭐 이런 것.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갖다 할 때 특히 명령식으로 이거 해, 저거 해,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멸시하고 이제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이렇게 대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상대방이 말하면은 중간에 끼어들고 방어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부에서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명령식으로 하는 말 대신에 제안식으로만 해도 부부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힘드니까 막 참았다가 여보, 방 좀 쳐봐. 아니면 설거지 좀 해봐. 왜 다른 남편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그 집에서 놀고 먹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제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비난하게 되주면 이게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언어적인 이렇게 폭력이고 공격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언어적인 이런 게 폭력하는 거하고 이렇게 혼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 여보 이렇게 방 좀 쳐줄래요? 아니면은 나 혼자 이 집안 일을 여러 가지 이렇게 감당하니까 많이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는 대화죠. 왜냐하면 자기의 심리 상태를 상대방에 공격하는 거 없이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제식, 이렇게 명령식 대신에 제안하는 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도 여러분 대화 습관이 지금까지 상대방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두 마디만 하라. 특히 시작할 때, 말을 시작해. 내 생각에는 하고 명령식으로 얘기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 이거 안 해서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 라고 이렇게 했지만 맨 끝에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내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이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상대방에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가 훨씬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심각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뭐 아이 과외를 갖다가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당 생각은 어때?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또 이렇게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과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독립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이 스스로 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은 어때? 당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 아이가 이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을까? 내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부가 어느 시점에서 합의점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시작하고 부드럽게 응답하는 이제 이러한 기술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끝마다 당신 제대로 해, 여기 못해,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이런 말은 계속 하면서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이렇게 탐색적으로 말하기. 우리가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또 갈등이 되지는 원인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부부가 약간 인상이 이렇게 좋지 않다든지 늦었다든지 그러면은 과거에 늦었을 때 이 인간이 어디 뭐 술집에 갔다 왔다. 과거에 그 아내의 인상이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뭐 이제 이러한 그 학습 효과를 가지고 또 당신 나한테 불만하는 거지. 당신 오다가 이렇게 술집 다녀온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짚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다가 어떤 때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거를 독심술로 하는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지 말고 심플해요. 그냥 오늘 늦었는데 왜 늦었어? 당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당신 기분이 어때? 어때? 이렇게 탐색적인 대화 한마디만 해도 문제가 이렇게 잘 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편이
뭐 이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 꽃을 이렇게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꽃을 갖다 줬더니 아내는 뭐 이런 거 사와? 우리 이 형편에 이런 이 꽃살돈이 있으면은 반찬이나 하나 사지. 이제 이러한 경우 같으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좋은 일 해주고 별로 칭찬도 못 들고 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꽃을 사오는가 보다. 이제 이러면서 꽁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간단해요. 혹시 당신 내가 이렇게 꽃 사주고 싶은데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꽃은 뭐 장미꽃이야, 무슨 꽃이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이런 이 꽃을 사다 주면은 땡큐 하면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꽃 대신에 뭐 우리 형편에 이제 올 때 우리가 좀 여름이 있고 아니면 이런 시절이니까 이런 과일을 사 먹는 게 오히려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이나 이렇게 남편한테 그 알아서 해주고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 어머니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물어주고 해주세요. 이제 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들은 내가 지한테 잘해줬는데 그 싫어하고 또 욕하고 난리하면서 이게 속상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지 말고 해주고 욕먹고 좋은 소리 이렇게 듣지 마시고 물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 혹시 뭐 과일 이런 과일 좋아해? 이것 좋아해? 이런 옷 좋아해? 이렇게 물어주고 해주면은 상대방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이 강의에서는 이게 대화 스타일 이 4가 되겠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고 이렇게 경청하기입니다. 이런 대화 스타일은 어떤 때 이렇게 사용하냐면은 부부 사이에 긴장이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 부부는 굉장히 이 갈등이 있고 좀 만성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대화 스타일을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대화 이 스타일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 스타일에 이게 관련된 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가 이게 듣는 목적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동의하거나 이게 반대하는 이런 목적인가 아니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인가 또 내가 말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이렇게 주도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경청하는 게 목적인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동의할까 반대할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적 듣기를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야, 거기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탐색적인 이런 이 듣기나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따라가지만 동의할까 반대할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듣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청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듣기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타일, 이 자각적 이 말하기, 이제 스타일 4는 어떤 대화냐면은 내가 가능하면은 주도 이렇게 하지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식의 이 대화 스타일이 스타일 4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 스타일 4는 나 자신과 이 타인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 관계에서 나는 우인하고 상대방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윈윈 하면서 협동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듣기 기술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상대방한테 그 성급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뭐 이거 해라고 이렇게 명령하기보다는 내가 보니까 뭐 당신의 이런 행동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걱정인데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 수레바퀴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하는 거가 스타일 4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전형적인 이 자각적 말하기 이렇게 행동은 평소에 뭐 이런 자학의 수레바퀴를 꼭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신을 대변하는 이런 이 대화를 갖다 합니다. 너 보니까 이런 이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도돼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대화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당당하게 그 내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가 이제 이 자각적 말하기 행동이다.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고 예상하는 거죠. 지금 우리 문제가 무엇이지? 지금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는 공유하는 시간이 혹시 적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탐색적인 이런 대화도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족 사항을 이렇게 표현할 때 비난 없이 나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부 관계가 악화되지는 요인은 내가 이렇게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이런 이 불편한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결혼 초기부터. 대개 여성들은 이제 결혼 초기에 이러한 이 불만을 그냥 속에다 이렇게 품고 이렇게 참다가 결혼 5년 차, 이렇게 10년 차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은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집니다. 당신 뭐 이렇게 결혼 생활 이렇게 10년 했지만 언제 나 한번 그 제대로 행동한 적이 있어? 이게 당신은 이기적이고 당신 뜻대로 살아왔잖아. 이게 비난업 하는 식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그 남편이 얼른 물건을 이렇게 쓰면은 그냥 아무 데다가 놓는 이런 행동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참으면서 힘들었을 경우에 당신 물건 좀 쓰면은 제발 제자리에 갔다 와. 당신하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이 물건을 사용한 후에 예,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집안 정돈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물건 쓰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니까 내가 그걸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또 딴 일도 하는데 이제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일이 되는데 당신이 물건을 썼으면 꼭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요? 뭐 이렇게 그 평소에 이 얘기를 갖다 하면은 남편도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비난 없이 나의 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사용하라. 또 당신 자신이 기여한 반응이나 이렇게 책임을 지기. 이렇게 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나는 완벽하다. 나는 항상 모든 거에 뭐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선입관을 자기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나 이렇게 남편이 요것 좀 이렇게 좀 고쳐 하면은 네가 나의 존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불뚝불뚝 내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그
부부라는 이 상대방에 보여진 내 모습이 불편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아까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안 듣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미안해. 다음번에는 당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할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 자기 행동을 고치려는 태도가 이 자각적 말하기의 그 행동이다. 또 이게 다른 거로 이렇게 본다면은 변화를 시도하고 추구하기.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완벽해. 이런 생각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살았으면은 이건 쓰레기통에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살다 보면은 변화에 이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컴퓨터도 뭐 옛날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썼던 거, 그게 이제 지금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또 이렇게 컴퓨터에 이 사용했던 이런 프로그램도 그 이제 하도 이렇게 변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의 이렇게 삶을 이 살아가는 부부에 대한 가치관, 자기 행동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좋다. 나도 내 미루는 습관을 바꾸도록 이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 당신이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게 변화를 시도하고 추구하는 거. 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 이렇게 내가 서로의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옳고 당신은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견해 차이가 있고 인정하는 거죠. 접근 방법도 이렇게 다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다를 뿐이지 내가 좋고 당신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가 자각적 말하기에 이렇게 대화 스타일이다. 효과성도 이렇게 보여주는 내가 집안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아직 당신이 보기에는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더 변했다고 생각해? 이제 이 경우에 이 남편이 이런 말을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다면은 당신은 어림도 없어. 당신 뭔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하고 말잖아. 이게 또 이렇게 비난 쪽의 대화죠. 이제 그럴 때에 당신이 이렇게 많이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나 그 집안일을 뭔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청소한다면은 구석구석 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잘 편하게 갈 수가 있죠. 배우자를 지지하고 축복하기.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또 이렇게 항상 요리해줘서 고마워요.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하는 거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거. 대안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안하기. 당신 이 방법 틀렸어. 이거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근데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 아이들한테 대화를 시도하는데 내 생각에는 또 아이들한테 대화할 때 좀 더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긴장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기. 당신하고 얘기하려니까 왠지 내가 이렇게 좀 긴장이 되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당신이 그 말을 들으니까 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긴장이 되는데 나도 이렇게 차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가 되는 거죠. 그 행동에 책임을 지고 변화하기.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불처리했어. 내 책임 인정해요. 뭐 책임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책임 인정하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나는 절대 이렇게 틀리지 않아. 이러한 그 삶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희망과 꿈을 세우기. 우리 관계가 잘 될 거야. 앞으로 노력할게요. 아니야, 뭐 우리 관계는 이게 끝장났어. 이제 차라리 우리 가려면 좀 이혼해. 이제 이렇게 그 하지 말고, 그,
이혼한다는 거는 이제 부부 사이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갈등 해결해 주는 기술이나 이렇게 방법이 이게 부족하다는 그런 이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하는 피드백 주기,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이번에는 차분하게 말하면서 화를 안 내서 이렇게 고마워요. 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이 바라는 행동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어이구 어쭈구리 어쩌다가 뭐 이렇게 좀 당신이 화를 안 나네. 어쩌다가 당신 술 안 먹고 들어왔네. 두고 봐 얼마나 가는지. 좀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오늘 당신이 그렇게 화 안 나고 얘기하니까 훨씬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당신이 그 좋아하는 술을 이번에 이렇게 안 먹고 온 거 보니까 대견스러워. 나도 이렇게 격려할 테니까 이렇게 술을 안 먹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할 수 있어. 이런 이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가 이렇게 좋은 거죠. 피드백 요청하기. 내 말투나 행동에 대해서 고칠 점이 뭔지 알려줄래요? 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수치스러워지 않다. 취약점이나 약점을 개방하기. 저도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좀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 이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약점을 뭐 이렇게 이제 지적하면은 당신은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은 뭐 이런 습관이 있고 양말 벗으면 아무 데나 놔. 이제 이런 얘기를 특히 뭐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는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불그락 저기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했으면 막 그런 얘기를 갖다 해라고 이렇게 화도 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 그런 그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실은 나도 물건을 쓰고 제대로 이렇게 이 관리를 이렇게 못하는 약점이 있어. 미안해. 다음에 이렇게 할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황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뭐, 내만 뭐 이렇게 했냐, 너도 그러지 않냐, 이제 이러면서 티격태격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남편이 아내의 뭐 이번 요리는 했는데 좀 이렇게 좀 간이 좀 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금을 좀 더 넣었네. 뭐 이렇게 하면은 끝날 거를 당신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불만해.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요리해 먹어. 뭐 이거는 이렇게 자기 약점을 인정 않고 방어적인 태도죠. 그냥 인정하면 돼요. 당신이 짜다니까 당신한테 짜겠지.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하면은 상황 종료. 이렇게 자기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그냥 인정하고 개방해 버리세요. 또 이렇게 키가 작다. 이게 키를 억지로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막 높은 구두를 이렇게 신고 가다 이렇게 발을 삐는 것보다도 나 키 작어. 키 작으면 좀 어때? 뭐 내가 키 작다고 뭐 돌아다닐 걸 못 돌아다니냐? 뭐 먹을 걸 못 먹냐? 쏘고 어떻게 해버리면 이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약점을 좀 인정하고 살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또 피드백도 이렇게 주면서 변화를 요구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설거지를 좀 해줘 하면은 이게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당했는데, 근데 이게 설거지를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막 슬커니 이렇게 돌아보고, 아니 이게 설거지 한 거야? 이게 설거지 하려면 똑똑히 해야지. 이게 뭐야? 여기 물 튀겨 있고 저렇게 했잖아. 이렇게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게 설거지 할 때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고 이게 정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것만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줄래요? 아주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기. 이번 일은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만일에 이렇게 전화를 안 걸고 이렇게 남편이 뭐 어디 놀다가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러면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야 되는데 안 걸어서 미안해. 다음에는 또 시정하도록 노력할게. 이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이 경우에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제가 이렇게 보냐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미안해 하면은 그놈의 미안하다는 말 집어쳐 그냥 내가 듣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숨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의 이렇게 잘못을 7번씩, 77번이라도 좀 용서해 주라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은 됐어. 다음에 이렇게 잘해 주세요. 어, 당신 믿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대화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감사와 이렇게 칭찬을 하기. 이제 이거를 하게 되시면은 관계 회로가 열린다고 제가 스타일 1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각적 이 말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서로 이걸 통해서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 부부가 가장 원하는 거가 특히 여성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남편과 따뜻하고 애정스러운 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방금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사건에 관해서 자기의 진실한 생각, 감정을 나눔으로써 신뢰감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 앞에 이렇게 솔직해져야 돼요. 이게 저도 이렇게 솔직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부 사이에 많이 이렇게 솔직한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이게 솔직했다는 상대방한테 비난과 이렇게 평가를 들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런 감정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학의 이 수레바퀴 이를 통한 이 스타일 4의 이 말하기의 효과는 자기 진실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누면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인,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를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누구나 이 부부들한테 갈등이 있어요. 남녀 성차 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미완성되진 욕구 또 이 자기의 또 개인적인 욕구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가 이렇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는 이거를 해결해 주는 대화와 이 갈등 해결 기술이 정상이 아닐 때 이런 이 부부들은 이게 부부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혼합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스타일 내면적으로는 스타일 2예요. 상대방한테 불만하고 명령하고 이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타일 1이나 아니면은 스타일 3나 스타일 4처럼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음성은 화났어요. 스타일 2죠. 그런데 이제 이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당신이 하는 일은 실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 실수가 없어. 당신은 항상 이렇게 똑똑하잖아.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마치 이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냥 스타일 원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당신 하는 건 맨날 실수투정이면서 이렇게 그냥 야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나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웃는 얼굴로 얘기해주만 내용은 아주 이렇게 심각한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요, 그 어렸었을 때 이렇게 뭐 나를 돌보지도 않고 학대를 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이렇게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꼭 이제 이런 분들한테 대화하는 방법은 얼굴 표정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어떤 게 진정한 감정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제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그 남편이 약간 이 강압적인 이런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솔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보,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당신이 이렇게 좀 일찍 전화를 안 해줘가지고 오늘 좀 힘들었어요. 만약 이런 얘기를 갖다 한다면은 이게 남편이 힘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쑥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당신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표정은 괜찮은데 내용은 뭔가 이렇게 힘들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한마디만 이렇게 질문해도 아내가 편안하게 남편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부 관계의 핵심은 진솔하고 정직한 관계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어디서 이런 이 대화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인 남편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허용적인 남편 이렇게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경청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각의 수레바퀴를 얘기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경청하기 기술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이 경청하기 기술은 이렇게 목표는 뭐냐면은 오염되지 않은 방식으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듣는다. 쉽게 말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듣는 거가 이 경청의 이 기법이다. 이제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아내가 얘기하면 또 나한테 불평하겠지. 이건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가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자.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이렇게 그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주고 싶어 하는 유용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 이거가 우리 대화에 있어서 정보의 금광이다, 금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청하는 기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풀어놓고 싶어 하는 정보의 보따리를 풀도록 유도하고 그걸 찾아내는 이 기술이 경청의 기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해하는 거하고 동의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이제 부부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상담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죠. 나 저 사람 절대 이해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이렇게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나 절대 동의를 못해요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의 근본적인 얘기는 understand, 상대방 밑에 서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본 거, 생각하는 거, 감정, 소망을 알아차리는 거가 이해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는 거가 어그리먼트, 이렇게 동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편안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상대방 입장에 가서, 언더스탠드에 가서 이 상대방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야 상대방과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건 틀렸어, 당신은 이렇게 형편없어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사람은 부부 사이에나 어떤 인간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이 관계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막말로 하면은 자기 세계에 이렇게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부부 관계는 understand, 이해하는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안 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밝힐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 스타일 4, 이건 뭐냐면은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 듣기 기술을 통해서 서로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이 듣기 기술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상기시켜 드리면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시선을 주고 이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려는 이런 점 맞아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이게 개방 질문하고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 상대방을 understand,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듣게 돼요.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도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은 듣다가 실증 나가지고 그냥 자리를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듣기 기술, 이 경청하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되고, 이 기술 습득이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이렇게 방송했던 이 듣기 기술 편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각 이 단계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습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실습을 이렇게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실습은 약 20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부 또는 네 명이 일조가 이렇게 돼서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원하는 사항을 말하기와 듣기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 실습을 할 때는 부부가 두 명이 한조가 돼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이 말하기, 이제 기법을 제대로 못하면은 지적을 해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부부가 얘기하는 데 이렇게 끼어들면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듣는 게 어떨까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코칭해주는 뭐 이런 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하는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느끼고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고 또 지금까지 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 간단한 갈등, 너무 심각한 거는 집에 가서 얘기하시고 이 간단한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약 한 20분 동안 이 부부가 두 분이 따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지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네 명이 한조가 돼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좀 실제로 이렇게 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려면은 좀 어색하고 이게 뭐야 하는 이제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는데, 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골프도 처음에는 이제 볼이 안 맞고 그냥 형편없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갖다 하게 되지면은 이제 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골프 치는 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골프 치는 것보다도 훨씬 쉬운 게 이런 대화를 이렇게 바꾸려는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인터넷 뭐 게임을 이렇게 즐기신 분들은 게임하는 노력에 아마 10분의 1만 여기다 이렇게 투자해도 여러분들의 이 부부 관계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강의 이렇게 마치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좋은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